왜 이군을 가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슬럼프에 빠지지 말아야지. 슬럼프에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아니라 야구 안 되기만 해봐. 처음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좋은 사람을 찾게 되니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를 만나야 돼? 아니요. 만나도 돼. 현장에서 이런 스포츠 심리가 반영된 경우들, 아니면 도움이 된 경우들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스포츠 심리 덕분에 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지. 방에 한 2번 정도 찾아왔어요. 이군 가겠다고. 왜 이군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 방망이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볼 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렇게. 내가 볼 땐 괜찮은 타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들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요. 감독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타구 날아간 질을 보지 않고 안타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타구 질을 본 거예요. 근데 얘가 나갔을 때 폭을 나가더니 타구 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두 번째 이렇게 또 대구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제 부담스러워서 이건 못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 난 야구 잘해서 보내는 건데, 선생님이 전화를 했죠. 아, 선생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타석을 몇 번 치고 싶냐고. 말도 많이 하지 않고 네 타석 몇 번 치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1번을 치고 싶다는 거예요. 1번을 왜 치고 싶냐 물어봤어요. 자기가 타석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지울 수가 있고 타석에 들어갔을 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모른 채 이 사람은 딴 생각이 있는데 주변에서 보고 1000번도 넣었다가 뭐 7번도 넣었다가 심지어 감독님 7, 8, 9까지 내리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타순으로 그것들이 탁탁탁 상징적으로 나오니까 타순을 한번 물어보시죠에 이제 해답이 다 걸려 있는 거죠, 사실. 네,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좀 겪으신 실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걸 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조금 이제 진학 문제 때문에 이제 뭐 3발 치다가 한두 개 못 치면 한 2할 8푼, 2할 9푼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타격감을 유지를 잘 못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저한테도 이게. 엘리트 선수와 비엘리트 선수의 슬럼프의 차이는 슬럼프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 얼마나 빨리 그것을 빠져나오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내가 슬럼프에 빠지지 말아야지. 슬럼프에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아니라 야구 안 되기만 해봐. 그럼 난 이 방법을 써서 나올 거야라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F까지 다 만들어놔야 돼요.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이 걱정할 시간에 플랜 B, 플랜 C 만들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루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수가 오를 따라 막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요.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투수들이. 저는 그 컴퓨터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다가 섰어요. 그때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리셋 한치를 누르거나 껐다 킵니다. 어떻게 있어야 네. 네. 왜냐하면 원인을 몰라요. 그 CPU하고 보드 사이에 어떤 일렉트릭 인터랙션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야구도 똑같습니다. 공을 하나 던지는 것도 뇌 안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가 그걸 이루어서 이렇게 딱 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게 엉켰어. 껐다 켜야 돼요. 그럼 좀 쉬는 것도 괜찮은 거죠. 쉬어야만 해요. 타자가 나가잖아요, 어떻게. 나가는데 갑자기 공이 타이밍이 안 잡히고 공이 빨라지는 거죠. 갑자기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건지. 긴장하면 봉시안이 조금 흐려져요. 이게 우리가 몸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이제 텐션을 받으면 그 집중력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거든요. 왜냐면 뇌가 쉬어야 되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근데 소위 말해서 공이 오는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걸 이제 동시안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피로가 많을 때 그게 좀 짧아져요. 그래서 쉬라는 얘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스트라이크의 존을 좁혀라. 이런 야구 속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너 투 스트라이크에 긴장을 하니까 너의 워킹 메모리 자체의 능력이 줄어드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좁은 곳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수비를 이렇게 하는데요.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거는 양반이고요. 독고탕 만화처럼 공이 3개로 번져 보이는 야구도 있어요. 타자가 땅 치면 공이 3개로 번졌다가 갑자기 저한테 하나로 와요. 그래서 이걸 긴장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눈이 이렇게 안으로 모이면서 안구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 니스타고스라 그러는데 그게 생기면 진짜 사물이 번져 보여요. 바꿔 얘기하면 이 선수가 너무 초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에러 몇 개를 했으니까 이거 나 또 하면 나 이거 쫓겨난다 이 생각을 하니까 투수가 와인드업 들어갈 때 어디 봐? 그러면 저요? 저는 투수가 로진백 만들 때부터 포수 글러브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2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제발 와인드업 들어가기 전에 이게 딴 데도 좀 보고 일루도 좀 보고 이거 풀고 와인드업 시작해서 공 뿌릴 때만 포수를 봐 이렇게 바꿔줬어요 타겟을. 타자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완전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 타격감이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이제 코치 몇 사람들이 옆에 가가지고 선수들한테 메커니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차장님한테 받았어. 그래서 차장님이 예산 10억에 맞춰서 해. 근데 좀 있다가 부장님이 오셔갖고 야 예산은 8억밖에 없으니까 8억에 맞춰. 그러다가 부장님 오셔서 야 이번엔 이거는 저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운영을 하자. 이 대리는 돌아버리는 거죠. 이거를 예산을 8억에 맞추냐 10억에 맞추느냐 아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고등학교 한 명이 뒤에 남아가지고 다 가고 난 뒤에 내가 좋았던 이미지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걔도 조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걔가 잘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문한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착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 찾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도 이제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4개 구단 돌아다니면서 언제부터 선수들이 나한테 오나 이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첫 팀에 갔을 때 면담 좀 해요 라고 오는 데까지 6년 걸렸어요. 두 번째 팀으로 옮겼을 때는 한 3년 걸렸고 세 번째 팀 갔을 때는 바로 오요. 그동안에 별의별 일이 많았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다 얘기해서 감독 코치한테 다 일러.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선수가 선수한테 너 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너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한테 혼나. 뭐 이렇게 하는 고참들도 있었고. 잘 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바깥에 누설될까 싶어서 그런 소문이 또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부터 아예 없어야 되고 승현님을 뭘 하든 간에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 팀에서 스포츠 심리에 대한 전문가를 선별을 해서 그 스포츠 심리사, 정신과 의사로 딱 앉혔다면 믿어주고 몇 년을 버텨주고 선수들과의 라포를 맺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서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는다면 심리적인 걸. 그 신경도 저는 좀 튼튼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찾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모님부터 조금 이렇게 심리 같은 그 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좋은 사람을 찾게 되니까. 내가 언제 심리 전문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시기가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해보고 해결이 안 될 때 그게 조금 고민을 하던 많은 고민을 하던 상관없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막혔어. 그러면 바로 찾으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병은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병이란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문제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를 해결해 봤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전문가를 찾으시면 되고 그 전문가를 찾았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를 만나도 돼? 만나도 됩니다. 그 정도로 문턱은 낮아져 있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잘 찾으시면 꽤 많이 있습니다.